포스코 ICT 2022년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20.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04.2%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3분기 그 잠정 실적인데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출이 20.1%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 비용이 적게 증가하는 바람에 전년도 474억 원 적자였는데 거의 그 200% 전환이 돼가지고 494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 IT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었는지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어떤 감을 좀 잡아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보면은 그 이전에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와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과거 그 전산실이 자회사로 다 독립을 했는데 전산 유지보수만 가지고 먹고 살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이 포스코라는 거대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자회사도 많이 생겼고 엔지니어링 등이 한다 그러면 건설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캐드 중심으로 어떤 그 도면 드로잉 하는 인력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부분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매출은 4,54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24.8%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좀 적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도 매출 총이익은 좀 증가를 했고 판매 관리비는 좀 더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도 거의 한 200% 전환이 되는 식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요인으로 이게 이렇게 그 흑자가 이 매출 증가율하고 그 매출 원가 증가율의 차이가 한 3.5% 차이인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라는 것의 이 산출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인데요. 이제 핵심적으로 세 가지 다 재고도 그게 정확하냐, 또 총 제조 비용도 그러면은 믿을만 한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결과적인 스루풋 손익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 성격으로 이거는 적게 증가를 했죠. 더 적게 증가를 해서 스루풋이 27.2%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1.4% 상승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전년도 그 생산성이 0.82에서 1.02로 75 흑자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적자는 556억이나 돼 있었는데 이게 아주 스루프 쪽에서도 급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영업이익은 스루프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3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포스코 ICT에는 없습니다만은 미청구 공사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 회계하고의 차이가 233억 원이었는데
이게 그럼 맞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걸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미청구공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해버리면은 요 그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의 그 차이 233억 원이 확인이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또한 P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매출원가 재료비인데요. 이게 이제 그 1087억 원이나 되는데 스루프상으로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면은 1032억 원. 그래서 그 스루프상의 매출 재료비는 더 그 많습니다. 233억 원 차이가 해서 또 검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손익은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를 좀 변수를 말씀드리면은 확인하는 방법이 그 WCAI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 ICT 경우에는 미천고공사가 포함된 WCAI의 증감액과 가공 비율 요거를 검증하는 한 1차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PQ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P는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Q는 스루프 쪽에서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그 차이액이 검증이 된다. 이것을 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 상품이란 게 원래는 이제 그 가공비가 배부가 되는 그런 물건 아니 그 재고 성격은 아니죠. 근데 이게 65억 그 증가를 했고요. 그 전년도는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계약자산 미청구공사라는 게 그 이 2021년 말에 757억 원인데 1,004억 원으로 그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청구공사의 증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수익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죠. 그거를 284억 원이나 그 이 증가를 시켜 버렸으니까 이익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결산이 돼 버리는 거죠. 원가 회계는. 이게 이제 원가 회계가 그게 뭐 회계적으로 뭐 인정을 하는 거라 그래도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분식회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포괄 WCAI가 무려 그 44%가 증가했고 전년도 상반기에는 81%나 증가했었습니다. 상품도 크게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이 디커플링에서 표현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19.5% 증가했고 그다음에 운영비용은 2%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공 비율이 그 67%로 1%로 증가했다면은 어떤 그 원재료 성격으로는 1%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이 생산 재료비, 아까는 그 매출 재료비 그 차이를 확인한 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프트 그 투입량 쪽으로 봤을 때 이 P가 이제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뽑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스루프 입장에서 뽑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또한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에서 검증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미청구공사의 증감액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청구공사액이 이것 때문에 그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에 그 큰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3단계 전년도 상반기에는 뭐 일치합니다. 현금이 그 33억 원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33억 원 줄었으니까 이제 맞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현금이 11억 원 나갔는데 어떻게 재고는 66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54억 원이 어디서 뜬금없이 그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주석 내용은 아무리 그 추적을 해봐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상품이 날라와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54억 원어치나. 이런 것들이 그 대손상각 뭐 이런 금액들이 매우 비중이 큰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05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7.8%. 직원 수는 근데 거꾸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도 좀 내려갔지만 연간 한 1억 원은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직원 수가 93명이면 뭐 적게 증가한 건 아니고 많이 증가했는데 저임금 초임 사원들이 많이 좀 입사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주비는 22.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캐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인력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또 외주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해서 도면 작업까지만 하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공사까지 한다면 운영 비용이 좀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포괄 강화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제조업이라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정해 볼 수는 없고, 그 대신 이제 반대로 수르픈율은 올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수주 매출 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여기에서는 뭔가 원재료 성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건 없지만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계통의 어떤 기능별 일당이라든지 맨데이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 월간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변동률을 자신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적절할지 여부는 뭐 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산출해 볼 수가 없었어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한 9,2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예상은 제안했을 때 예상은 한 607억 원 정도 남는 거로 되는데 9,200억 좀 우수리가 깎이는데도 1,000억 원 정도가 남는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계약자산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가 40%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고 9,200억으로 끝내게 되는 게 이제 원가 회계 패러다임 정도로 되겠죠. 스루프상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가지고 손익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은 9,085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남는 돈도 한 140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9천억 원으로 끊으면은 한 55억 원뿐이 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가 회계보다도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는 미천공사를 크게 증가시켜 가지고 1천억 정도 남는데 55억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사업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지 모르겠죠. 원가 회계에 이제 이 매몰된 사람들은 이제 수르픈율은 상당히 70.9%면은 아주 높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냐 그러면은 계약자산 포함해가지고 상품까지 포함해서 재고회전율을 연간 한 8회전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1조 1,811원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가서 실질적으로 1,440억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 FX라고 할까요? 그 이렇게 실험으로 그 회전수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자동 변환이 되게끔 알고리즘 산식을 만든 건데, 이런 그 미천고공사 이런 업종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CCPM이라고 제약이론 경영의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하면은 뭐 크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그 기법을 통해서 한 15.6% 그 회전율을 증분시키는 것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더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으킨다기보다 신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된 게 있는데 이 미천구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매출 인식을 더 추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30% 매출액을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면 혁혁한 그 매출 신장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런 주가들도 이렇게 안 내려가고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기 가격 대비 230%선 정도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주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65.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포스코 ICT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의 내용과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미래 예측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